경찰 내부에서 또 엄청난 폭로가 떴습니다. 대통령실에서 경찰 전화가 올 거라고 했다. 지난주 청문회에서 나온 이 증언으로 경찰로 넘겨졌던 최상병 사건이 회수된 건 국방부가 아니라 대통령실이 주도한 것이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. 즉, 이 사건의 진범은 바로 이 회수를 지시한 자인데 이게 용산이라는 결정적 폭로였습니다.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당시 사건을 돌려준 경북경찰청 고위 관계자 역시 이 증언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. 이에 따라 이종석 당시 국방부 장관의 항명수사 지시로 국방부가 주도해 사건을 회수한 게 아니라 대통령실이 경찰로 먼저 연락해 유 법무관리관을 통해 사건 회수 논의가 시작된 정황이 더욱 뚜렷해졌습니다. 네, 이거 아주 심각한 부분입니다. 잘하면 정말 다음 특검 때는 통과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. 여론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국힘의 전당대회도 아주 재밌게 흘러가고 있습니다. 과연 한동훈의 속마음은 무엇일까? 저는 이분이 많이 맞추셔서 잘 아실 것 같은데 어날바 특가 구경하시면서 재밌는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. 이거 한동훈 입장에서 보면 한동훈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윤은 윤 말대로 갖지 않을 거예요. 윤이 검사로서 이룬 검찰총장으로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이룬 여러 가지 일종의 성과에는 다 나의 기획과 나의 언론 플레이와 그렇죠. 나의 조종이 다 담겨 있다. 이게 예. 내 작품이고 윤을 그냥 포장만 내세웠을 뿐이다라고 생각해. 윤은 내가 다 한 거라고 생각해. 그러면 한 입장에서 내심 이걸 인정하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는 거죠.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사실관계를 왜곡시키고 호도해가지고 저 자리에 갔는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한동훈이잖아요. 그러면 한동훈이 배우고 성공한 모델은 윤의 방식이에요. 그렇죠. 윤이 언제 정면 승부를 했습니까? 계속 국민들을 속이고 그 앞에 자기를 대단한 검사인 것처럼 포장하고 네. 그렇게 해가지고 또 나중에 이제 혐오 정서를 불러일으키면서 갈라치게 하고. 네, 공감합니다. 당대표가 되면 국힘이 최혜병 특검법을 발의하여 진실을 규명하겠다. 나는 윤석열과 다르다는 차별화가 전략이라면 그냥 민주당의 특검법을 받으면 되는데 쫄보라서 또 이렇게 말장난을 하고 있습니다. 대법원장 추천이면 사실상 윤석열 추천이나 마찬가지인데 우리 1번 찍은 국민들을 너무 물러보는 것 같습니다. 듣자하니 최근에 윤석열과 10초 통화를 했다고 하던데 두 사람의 관계가 10초면 충분히 설명되는 그런 사이였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또 내막이 있더군요. 과연 이번 주부터 용산에서 어떤 압박이 있을지 아주 재밌겠습니다. 제가 장담하겠습니다. 윤석열이 한동훈과 봉합하지 않을 생각이라면 이번 주에 저 인간 특성으로 보면 한동훈의 단독거리 이슈를 하나 언론이 물고 늘어질 것입니다. 그게 아니면 저들은 조중동이 일러준 모범 답안대로 여당 내 야당 주자로 한동훈을 띄우고 윤석열과 거리 두기를 통해 정권 재창출을 노릴 것입니다.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지 말고 현재 갈 길만 제대로 걸으시면 됩니다. 저들은 어차피 이익 앞에서는 또 손을 잡을 것이기에 믿지 말고 오로지 국민만 믿고 윤석열 정권을 치는 것에만 전력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관련해 중요한 영상 안내드리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. 근데 처음에 나왔던 7월 31일 날 대통령 경로설, 경로에서 전화를 했다라는 거잖아요. 전화를 국방부 장관에게 했는데 02800으로 했다는 거잖아요. 근데 이번에 입법청문회에서 뒷자리까지 나왔어. 뒷자리까지 나왔는데 02800에 7 뭐 이렇게 나왔어요. 거기가 어디냐라고 MBC가 이제 그때 통화를 해서 한번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. 맞아요. 보도를 보도를 했는데 그때는 안 가르쳐 줬잖아요. 제가 최근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 전화번호가 폐쇄됐다는 거예요.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5층이라는 겁니다. 5층에는 대통령이 근무하지 않습니다. 대통령 사무실이 있지 않아. 근데 5층에 누구 사무실이 있냐? 이게 지금 이상하다는 거예요.